태종에 이어서 세종대 역시 무과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무예만 시험 보던 것을 병서와 유교 경전을 함께 시험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예만 시험 보던 무과가 병서와 경전을 시험 보게 되었다고요? 그럼 지금 경찰 시험이나 사관학교 시험이랑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무과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제도의 변화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서를 시험 보는 것은 무예뿐만 아니라 싸움에 방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무과는 대거라고 하여서 문과와 함께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식년 무과에서는 28명의 정원이 지켜졌지만 별시 무과에서는 급제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세조 6년 별시 무과에서는 3,000명의 응시자 중에서 1,813명을 급제시켰다는 기록이 있고 같은 해 10월 평양에서 별시 무과를 시행해서 100명을 더 뽑았다고 합니다. 아마 야인들의 회유책이나 서북지방의 민심을 사기 위해 많은 인원을 뽑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후 명종대나 선조대에 외침이 자주 발생하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은 만과를 자주 시행하여서 군사를 보충하기도 하였습니다. 만과란 무과 시취를 천인, 만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원을 뽑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만과는 매우 중요한 군사충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뽑았길래 만과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실례로 인조 5년에는 산성 정시에서 5,464명을, 광해군 10년 정시에서 3,200명을, 12년에는 3,000명, 13년에는 4,301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숙종 2년에는 18,251명을 뽑았다고 하니 만과라고 할 만했습니다. 다산 정약용도 경세유표에 무과에서 수백인을 뽑는 것을 천과, 수천인을 뽑는 것을 만과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전투에 공을 세운 사람은 정도에 따라서 무과에 등과시켜주게 되었고 그 결과 무과 급제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을 세우면 무과에 등과시켜주는 제도가 생기자 천인들도 급제를 하게 되면서 만과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뽑다 보면 어떤 문제적 현상이 반드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문과 출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천한 출신이 많아져서 무과는 천인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급제했다고 바로 변방에 수비해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미등용 무과 급제자들의 불만도 쌓여갔습니다. 또한 북방에 파견되었던 무과 출신자들이 병역을 면제받게 되니까 오히려 정상 병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만과 출신 무관들에게 또 다른 혜택이라도 있었나요? 아님 국가가 군사충원이라는 목적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과를 시행한 걸까요? 실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등용되지 못한 급제자들은 국가에서 급료를 주는 게 아니므로 국가로서는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이들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구조로 국가 재정에 이익이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조선은 국가 재정이 극도로 궁핍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자 국가는 그 변통책으로 매관, 매작, 서얼 호통, 노비 방량, 통행첩 발급, 납속 같은 것 등의 비산 수단을 썼습니다. 특히 무과 급제자들에게는 쌀이나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던 면포를 받고 국변의 근무를 면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무과 출신자들에게는 남미뿐 아니라 군포와 군량, 전마까지 징수하여서 국가의 옹색한 재정의 타개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법전에도 규정이 되어서 속대전에 남미자, 60세 이상인 자, 80 이상의 부모를 둔 자를 제외한 무과 출신자는 서북 변읍에 부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과 급제자가 남미로 부방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긴 했는데 결국 재정 문제였군요. 네, 이러한 이유로 조선 후기로 가면서 변방 방어가 기묘한 문제가 아님에도 묵과 시취 인원은 늘어갔습니다. 묵과 시취의 명목은 국가의 경사나 권무였고 현종대는 권무청을 두고 권묵과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묵과 출신자는 그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 사위, 동생, 조카까지 충순위에 소속되어서 포 한 필씩을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양반 자제뿐 아니라 천인 자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분제가 흐트러지는 현상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과는 과거 제도가 폐지되는 고종 31년, 즉 1894년 갑오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사적 이유로 후기에는 재정적 이유로 만가가 시행되었으니 조선시대 묵과는 대부분 만가라고 보면 맞겠네요. 묵과는 어떤 종류로 나눠지나요? 조선시대 묵과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만과지만 이는 묵과 제도의 현실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묵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식년에 시행되는 정기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시험인 별시가 있었는데 식년 묵과는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문과 과거제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과 초시는 훈련원에서 실시되는 원시와 각 도별로 실시되는 향시가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시취 정액은 원시에서 70명, 향시에서 120명, 총 190명이었습니다. 원시는 훈련원에서 농명하고 시취하였고 향시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가 차사원을 정하여 시취하였는데 초시에 뽑힌 190명은 다시 병조와 훈련원이 함께 시행하는 복시에 시취하여 그 중에서 28명을 뽑았습니다. 이들 28명은 국왕이 칠림하는 전시에서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조수빈 씨, 정시가 치러지는 10년이 언제라고 아까 얘기했죠? 다행히 아는 질문입니다. 자묘오유가 들어가는 해입니다.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식년에 문묵과 정시를 보는 것은 맞지만 성종 때부터는 초시는 상식년, 그러니까 식년의 전해인 인사, 신, 해년 가을에 시험을 보고 복시와 전시는 식년 3월에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에 한 번 치르는 정시지만 상식년과 식년에는 과거 시험을 보게 되니까 충미, 진술년만 빼고 문묵과 정시가 진행된 셈이네요.